이 업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말 이 카르마를 번역한 거예요. 이 카르마라고 하는 거는 이 크르라고 하는 단어, 이거 명사형입니다. 이거는 동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뭐를 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하죠. 삼업을 얘기합니다. 삼업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신업, 그 다음에 구업, 의업,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죠. 그러니까는 신업 하니까 몸으로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어떤 짓을 하죠? 행동을 하죠. 몸으로 하는 짓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죠. 입으로 하는 짓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짓은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장이다. 업장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업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업에 있는 장애. 그쵸? 예. 업에, 다시 말해서 업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업장이에요. 그러니까 곧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했으니까는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생긴 거, 이거를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처님이 되는 것을,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다고 그러죠. 이 장애로서 그 3장을 얘기합니다. 3장 첫 번째가 번뇌장, 두 번째가 보장, 세 번째가 업장, 이렇게, 이걸 3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죠.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 번뇌라고 하는 거는 번뇌의 본래 뜻은 뭐냐 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예요. 이런 걸로 생기는 장애를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고, 요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업보장의 준말이에요. 업보장. 내가 업보를 지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물이 업보거든요. 내가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나쁜 과보를 받고 있어요. 이거로 생긴 장애가 바로 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업장 하는 말은 이 보장이죠. 업장이 아니죠. 그리고 이 업장은 말 그대로 업이 갖고 있는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은, 살아있는 한은 다 번뇌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보장이라고 하는 거,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참회를 하면 없어집니다. 참회. 참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업보를 달게 받고자 각오하는 게 참회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업이 병든 거예요. 업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업장이라고 하는 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이 있고, 그쵸? 저절로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쵸?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안 하더라도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가치유 가능한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적어도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1년, 2년이면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진짜 그 이상 지속되어지는 것들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적에 누군가가 그 전문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죠. 바로 이게 전문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업장소멸 프로그램이에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약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 보면 나은 수도 있어요. 자가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기침하고 계속 이 병이 낫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1, 2년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자식들이 엄청 속을 썩여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의례 성장하다 보면은 그럴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업장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매번 그쵸? 사업이 들뜰 하다가 안 되고 망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업장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부부 사이도 그쵸? 그냥 매번 저희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싸움도 하고 그쵸? 또 남편이 바람 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노름하고 돌아다녀. 이러면은 이거는 업장을 의심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유럽적인 사람들이 남편의 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자기 자신의 업장을 생각해요. 그런 남편을 왜 만나 사는지. 그렇죠?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그것도 애들의 업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업장인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주 착해 그래가지고 근데 남편은 어디서 고약한 거 만나가지고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들어와서 때리고 돈도 안 벌어 오는데 예전에 맨날 돈 벌어다가 그냥 남편 먹여 살려고 이러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 우리가 봐도 저런 여자 저렇게 착한 여자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남자 만나 살아. 희한해. 그러니까는 남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진짜 팔자 사납다 그러죠.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라 이 업에 병이 든 거예요. 생각과 말의 행동에 병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도 막 한두 번만 당하면 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만나는 쪽쪽 사기 당하고 나서 다시는 안 당해지고 또 당하고 다시는 안 이러면서 맨날 살아요. 이거 업장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쵸?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그거.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한번
나쁜 일을 당했으니까는 근데 조심해야지 다음부터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가치유가 되는 또는 업장이 아닌 경우도 있고 설사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가치유가 되는 업장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마음 먹고 이렇게 해도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당해도 원인도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거는 업장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인생을 고달프게 살 이유가 없죠. 제가 이 업종 소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 업종 소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그쵸? 여러분들은 좋은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그쵸?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의학 중에 하나지만은 몸을 고치는 의사보다 마음을 고치는 의사보다 이 인생을 고쳐주는 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그쵸? 대단한 그 일인 거죠.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40대 되는 가정주부이신데 이분은 왜 오셨냐 하면은 아들이 그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한다 이거야.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특목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때부터 계속 아들이 그냥 게임만 하고 논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이 엄마가 큰 걱정이라. 얘가 지금 저러다가 나중에 그 대학도 못 가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하러 왔죠. 근데 이제 원인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친정을 얻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친정집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딸이 하나라. 그래가지고 항상 부모님한테 딸이라고 차별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아들 열 부럽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자기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얼마나 친정집에 자랑스럽게도 나도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지쳤어. 그런데 이번에는 특목고를 집어넣으니까는 중학교까지는 좀 그렇고 그런 애들하고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는 날고 긴다는 놈들에도 딱 집어넣으니까 죽을 맛이라 이제는 자기 한계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를 갖다가 싹 치유했습니다. 업장을 소멸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말은 안 들었지만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말 잘 듣고 공부 안 하면서부터는 이제 말 안 듣고 틱틱거리고 이랬지만은 얘가 이제 그래도 엄마한테 대놓고 엄마를 가르치지는 않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뭐가 이렇게 자기 엄마를 가르치고 항의를 하더래. 그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공부를 하더래.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도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됐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부모한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꼬박꼬박 여기 그 프로그램 하러 나오셨던 분, 이제 설명이 오셨던 분, 그분 같은 경우, 그분은 이제 다 끝나가지고 가셨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온 게 아들의 조현증 때문에 왔어요. 조현증이 뭡니까? 이렇게 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괜찮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더니, 나이가 지금 27, 8이 될 때까지 정신병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해야 되고 아들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아들은 안 하려고 뻗팅기지. 어머니를 했어. 그랬더니 아들도 정신병에 나서 자기도 하겠대. 그래서 아들은 잠깐 했는데 마저 다 못했어. 좀 좋아지니까는 이제
정신병이 좋아지니까는 이제 정신병 고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정신병이 생긴 원인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정신병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지가 편하니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들은 안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마저 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를 치유한 거거든. 근데 애도 정신병이 나. 이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딱 광고를 하니까는 막 그냥 해외에서부터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한국에서 못 고치니까는 유명한 선생님 말씀은 다 찾아다닌 거야. 근데 딱 보니까는 자꾸 애들 들이대기를 아니라고 어머니가 하라고.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안 하더라고. 애가 문제인데 왜 나가도 그러냐고. 어? 벌써 여기서부터 이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꾸로 아이들을 시키면 아이들은 안 해요. 그런데 그쵸? 괴로워하는 내가 하면은 애가 좋아진대잖아.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경우, 이런 게 이제 바로 그 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의 병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업장소명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 이거부터 먼저 알고, 그쵸?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치유까지 다 끝나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교정에 들어가시는데. 네,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저는 올해까지 치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도 너무 빨리 끝난 게 아닌가. 아직 완전히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지는 못해서, 물론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도 조금 걱정되는 게 있긴 한데, 그래서 끝나서 진짜 제가 너무 또 진짜 뿌듯하고, 네? 네, 제가 이렇게 이만큼 한 게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자, 네. 업장 소멸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네, 그게 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제가 이제 식이장애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어떻게 일은 하는데 그냥 이런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했는데, 그게 이걸 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많이 안정이 됐어요. 정말 비교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랑 4월에 왔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그냥 생각보다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짜로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근데 한 번씩 이게 뭐라고 되지? 이제 전 처음에 제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폭탄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든 거 느껴지는데 아직도 이게 안 없어진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게 뭐라고 되지? 제가 이제 의식하고 노력을 안 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 이제 치유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치유로 끝나지 않고 교정까지 꼭 하는 거죠. 맨 처음에 희귀질환? 식이장애라고. 네? 식이장애라고요. 식이장애? 네. 그게 뭐죠?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했다가 요요가 오면서 이게 생겼는데, 음식을 제가 이게 조정을 못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이제 많은 여자분, 다이어트를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폭식증이라고 해가지고 내 위가 감당 못할 정도로 먹고 다토하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었는데. 식이장애죠. 네, 식이장애. 먹는 거에는 네, 장애가 음식, 있는 건데, 네, 음식, 네. 그리고 그 중에 폭식증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한 번씩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확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음식으로 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살을 근데 또 빼려고 하니까 다시. 이 이제 지금 프로그램 하고 나서 네. 그런 욕구는 있을 거예요. 네. 음식으로. 근데 그렇게 합니까? 딱 한 번 제가 그랬었고, 그래도 이게 횟수나 이런 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이랑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조절이 가능한 네, 조절이 거죠. 많이 됐고. 그런데 또 혼자 있으면은 다시 또 좀 안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안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네. 폭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폭식을 싶은 생각이 몇 끝까지 이만큼 올라와요. 그랬다가 그래도 참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치유만 끝났지 아직 교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핵심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업장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전에도 참을 수 있었으면은 그건 업장이라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장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인간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주변에. 네, 자, 맞습니다. 그런 인간관계가 괴로웠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음식은 아직도 제가 좀 많이 고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인간관계는 제가 노력으로 어떻게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제가 긴장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는 사마타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옛날부터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마타 하면서 확실해진 게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제가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빠랑 그렇게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는데 그런데도 조금 좀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신기하게 또 이거 하면서 저는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일하는 게 원래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긴 하는데 확 바뀌었거든요. 7월에 확 바뀌어가지고 엄청 또 편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주변 직장에서의 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네. 예전에 비하면 진짜 네. 예전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못할 진짜 정말 제 한계치를 넘어서 나한테 일을 다 넘기는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런 건 좀 많이 덜어졌어요. 정말 네, 그게 좀 거기에 이제 지금 계속 점검을 해보면은 업장 소멸이 잘 된 모습들이 점검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설사 내가 업장이 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업장을 갖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옛날에 습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이제 바로 잡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불교에 의하면은 불교 교리에는 인강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곧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든 채로 나온 그것들에 대한 업보를 지금까지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했다 하더라도 내가 업장에 있을 적에 지었던 업보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이 되었어도 그동안 업장으로 갖고 있었던 나의 습관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그동안 그 업장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환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거. 그리고 요 환경까지 바꾸는 거는 교정 단계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내가 업장이 있을 적에 했던 습관, 요거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이제 서서히 저대로 가면 환경도 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교정을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지 단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환경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게 됩니다. 진단이 끝나고 치유에 들어갔거든요. 한참 이제 치유 중에 계신데 그 진단했던 소감 좀 한마디 말씀해 보십시오. 어땠어요? 진단이 그게 업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업장. 평소에, 네, 업장이라는 게 그 장애라고 생각을 못하고 제가 말을 잘 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
나는 왜 돈이 맨날 나가면 안 들어오나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 나오는 그 테마들이 많이 놀랐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체험할 수 있고 이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진단 받았을 때 이게 이거 갖고 될까? 뭐 이게 내가 그렇나 한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치유에 들어갔는데도 치유 지금 과정에서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나는 내가 하는 만큼 하니까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만 내 자만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남편이 딱 모습이 나타나더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정말 이 남편이 힘들었겠다. 내 성격이 나는 그냥 내 나름으로는 잘하고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못된 성격이었는 게 아닌가. 그 느낌이 막 오는데 너무 남편한테 막 미안한 거예요. 전혀 그동안에는 그 미안하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단이 끝나고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프로그램은 지금 치유해서 분명히 좋아진 거를 느끼시는데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 그리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그거는 조정과 유지 단계에서 그걸 끝까지 다 해드리니까는 믿고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불자님도 이제 진단이 끝나고 치유에 들어가셨지만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진단할 때도 치유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따라 하시다 보면은 치유도 조만간 끝날 것이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교정 유지 단계에 가가지고 서서히 진짜 이게 업종소멸 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업장이 있을 적에 지어놓은 업보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쭉 가다 보면은 업장 소멸하니까는 환경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생각도 서서히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